많이 순박하고 때묻지 않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어 보이는 부부입니다. 사람이 50년 혹은 60년을 살다 보면 욕심이나 욕망 사이에 갈등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 두 분은 애초부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오늘 잠시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치 피터팬 부부 같은 분이죠. 네, 이거는 까사미아 출석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일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는 아이들 이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보면 이름을 적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름도 외우고 그다음에 간식을 오는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출석부에 적고 간혹 부모님들이 연락 오기도 해요. 혹시 아이가 집에 안 왔는데 여기 왔다 갔냐고 그럼 저희가 출석부에 적은 게 있으니까 보고 아이가 왔습니다. 아니 오늘 안 왔습니다 하고. 하루에 이렇게 오는. 네, 하루에 오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나 그리고 어느 시간대가 어느 데나 이거 출석을 적지 않으면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 오고 누가 오는지 또 이렇게 그 빈도수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출석을 통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건 2012년부터 13년 4월 30일까지 13년 2011년 아까 그때는 뭐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뭐 아이들이 뭐 물건을 놓고 갔다 아이들이 서로 화해했다 하는 그런 것도 네, 일일이 손글씨로 적혀진 출석부가 참 정겨운데요.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꼭 동네 아이들만 오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는 바로 집 앞에 있는 아이들 네. 비롯해서 반경 뭐 한 1km 이상 넘는 곳에서도 많이 와요. 네. 어떤 아이들은 뭐 서울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아이가 이렇게 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가게 됐거든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왔어요. 저희들 오래간만에 이 와서. 카페를 잊을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예. 아니 너 그동안 왜 안 왔니? 그러니까 예. 그 생각나서 또 왔어요.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또 오겠다고. 아이들이 추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하겠어요. 그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곳이잖아요. 특히 왕따를 당했던 아이라면 아마 그렇게 편안하게 나를 받아줬던 곳이 더 이렇게 소중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동네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아저씨 아줌마 네.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컸을 때 저희 뭐 이름도 모르고 그다음에 얼굴도 기억 못하더라도 나 어린 시절에 이런 동네에 살았는데 그 집에 아저씨 아줌마가 네. 집을 열어서 네. 어린이들을 맞아줬어. 참 따뜻하다. 그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자기가 힘겨울 때 그 기억의 힘이 조금이 된다면 카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저씨 아줌마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호칭을 아저씨 아줌마로 불리기를 더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까사미아를 시작하면서 호칭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 아마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다. 네. 보통 대부분 이제 공부방이나 뭐 어떤 사회복지시설 어떤 곳에 가도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작하는 취지는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고 동네에 사는 우리 집을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 집에 놀러 오는 기분으로 네. 올 수 있게끔 하려면 호칭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 호칭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친근감이 있고 우리도 자연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네. 그 호칭을 정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저씨 아줌마 이러면서 아니요, 들어오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 아니야,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 동네 아줌마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네. 어느 날 아저씨 아줌마 얘기하다가 또 어때?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고 아저씨죠? 그러면서 네. 호칭을 바꿔서 얘기할 때 뭐 재밌기도 하고요. 그 친구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선생님 하면 벌써 내가 뭔가 차려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조심해야 할 것 되고 같고. 이래야 네.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행동도 하고 어떤 때는 어리광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그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아저씨한테 안아주세요. 막 달려요. 그래서 네. 아저씨
저한테는 안 와요. 보니까 몸 저기 힘이 약해서 보이는지 아저씨한테서 정말 딱 아빠한테 안긴 것처럼 이렇게 막 목에 팔을 걸고 했을 때 그런 모습 보면 아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구나 하는 걸 네.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도 봤을 때 네. 남편이 중년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네. 푸근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그 넉넉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어른보다 아이들은 더 빨리 알아채죠. 저기 네. 바디랭귀지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편하게 아저씨가 더 편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내는 살짝 까칠한 편이세요? 아줌마 딱 오면 야, 아줌마 왔다. 제가 잠깐 아줌마 왔다. 그래서 왜 아줌마가 아니요 그냥요.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이렇게 역할을 우리가 분담을 했는데 약간의 악역을 좀 분담을 한 거죠. 왜 아내처럼 아니 이제 어차피 이제 네.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안기다 보니까 네. 좀 저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그럼 이제 또 음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아마 네. 더 편안하게 하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쩔 때는 뭔가 귀를 좀 잡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이제 좀 무게를 더 귀를 담는 좀 아내가 잡는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예요. 아줌마가 딱 뜨면은 네. 야 아줌마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함부로 하던 아이들도 조금 자제하고 아줌마 떴다. 아줌마 떴다. 그렇죠. 네. 두 분이 네. 그 결혼 스토리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지 않은 나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제 만혼이죠. 그렇게 만나셨는데 두 분이 각자 결혼이 그렇게 늦으신 이유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예. 그 교리교사를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네. 교리교사 하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교리교사 할 때는 열정만 가지고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28에 네. 유학 갔다가 36에 돌아와서 돌아왔거든요. 네. 전 38에 결혼을 했었고. 네. 그럼 남편은 한창 젊은 시절에 이제 예.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것은 수도를 예. 이제 가게 됐는데요. 종신서원절에 네. 이제 어떤 새롭게 어떤 삶을 다시 살아보자. 예, 예.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 성소에서 결혼 성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지금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어색함이 별로 없어 보이는 두 분 사이이신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사연도 조금 궁금해요. 친구 수녀가 있어요. 같이 교리신학원 다닌 네. 친구 수녀한테 좀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네. 그 친구 수녀 웃으면서 언니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나중에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근데 네. 어느 날 명함을 하나 딱 들고 왔더라고요. 남편 직장 명함을. 그래서 네. 남편 이름만 딱 알았어요. 김용길 네. 공장장. 그 며칠 뒤에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갖고 약속한 건 지키거든요. 네. 전화를 딱 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만남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 첫 통화를 했을 때 예. 남편 어떠셨어요? 아마 내 짝이다 이런 느낌 뭐 그런 그때 건 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이제 수도 나온 지 몇 년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네.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은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당장 만나자. 네. 어차피 볼 사람 정말 내 짝이라면 빨리 보고서 어떤 결정을 져야 되고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오늘 당장 만나자. 네. 그러고 끝나고 바로 서울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두 사람의 어떤 첫 만남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약속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기를 만나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아니 그렇지 않고 며칠 뒤 뭐가 쇳불도 담김에 빼라고 네. 뭘 미루냐고. 네. 그래서 이제 인천이 직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살았고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똑똑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겨울이었는데 네. 가죽 잠바를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키가 큰 편도 아닌데 가죽 잠바라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조폭이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말 조심해야 돼. 잘못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기대했던 인상이 아니에요? 아니 기대는 안 했고 인상은 이렇게 극히 막 마음에 드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그 첫 번째 선입견이 극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내는 조폭인 줄 알았다는데. 저도 좀 비슷했어요. 네. 굉장히 딱 들어가는 순간 사감 선생님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그래서 어쩌나. 둘이 만났을 때 당신은 좀 순간 딱 정지가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상상을 네. 해보세요. 네. 그런 느낌으로 딱 이제 만났는데 네. 이제 만났으니까 대화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래갖고 네. 예, 대화하는 중에 네. 이 사람이 삶의 어떤 철학이나 앞으로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네. 좀 예뻤다고 할까요? 네. 그러고 또 어떤 저하고도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잠깐만요. 제가 뒤에 가면 잊어버릴 것 예. 같아서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아내가 사감 선생님 같았어요. 아내는 남편이 조폭 같았어요. 이제 꽤 시간을 함께 사셨죠. 네. 두 분을 이제 어떻게 보이시는지, 남편은 아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 17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남편이 꼭 오빠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이렇게 친구들이 보면 맨 처음에 연하, 야 너도 능력도 좋다. 어떻게 연하랑 결혼했는데 네. 남편이 두 2살 많잖아요. 위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무슨 연하긴 연상이지.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성서에서도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를 했다 어느 순간에 네. 온누이 관계가 되잖아요. 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네. 동반자 네. 그런 느낌이 더 많아요. 네. 정말 동반자로서 네. 그 온누이 같은 그런 부부이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남편은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두 분 짜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늘 그런 생각이니까 저희 생각은 네. 뭐 제가 어느 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지? 17년. 아니요, 벌써 그렇게 됐나?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많은 시간이 우리가 네. 그렇게 친숙해졌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는 어떤 감정으로 살까? 네. 다른 사람들은 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냥 옆에 있으면 편하고 네. 같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17년을 금방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두 분 사이가 친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저희가 늘 가능한 네. 어딜 가든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네.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네.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요. 서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가기 싫지만 또 함께 따라가 주는 거. 네. 어딜 가자 그러는데 분명 그래 좋아하고 따라가지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부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내가 함께 동참해주면 더 좋겠다. 이제 네.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까사비 아내는요? 하기 전에는 각자 직장을 다녔거든요. 네. 다니면서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본당 활동이었어요. 교리교사 아니면 청년 단체들 피정이나 교육하는 거 같이 네. 하고 그다음에 영상물 같은 게 필요하면 남편이 솔선수범해갖고 도와주시는 네, 거예요. 워낙 영상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었는데 생초보였는데 서로 함께 활동한다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배웠어요. 지금 아내를 사진- 보다 잘 지원하고 싶은 네, 것이 그런 면에서 네.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했어요. 독학을 해갖고 그걸 좀 배워서 네. 이제 가면은 촬영도 하고 와서 그걸 비디오 편집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자료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편집하면서 네. 의견이 팽팽해요. 그렇죠. 나는 이 장면을 넣어야 된다. 남편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막 하다가 나중에 딱 합의를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겠냐 그러면 서로 양보하는 거죠. 이제 설득당하는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아내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외면적인 부분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건 앞으로 펼쳐갈 부분이다.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네. 뭐 20대 그 눈먼 사랑도 아니고 네. 30대 후반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네.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이 점에서는 내 인생이니까 부모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남편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던가요? 내가 사랑이라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는 일이 잘못되다가 쫄딱 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망했어도 리아카를 하나 사서 꽃도 팔고 그다음에 액세서리도 그 약간 한동안 몇 개월 동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액세서리 네. 팔고 거기다 물건을 싣고 앞에서 끌면 뒤에서 미는 네. 휘는만 하면 네. 걱정하지 말라고. 굶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네. 말라. 그 얘기 딱 듣고 아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뭔가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네.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실제로 꽃 팔고 액세서리 팔면 뒤에 리어카 미는 거 행복하시겠어요? 그거는 행복이라는 자체가 예. 둘이 함께 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마음이 있는 그런 여유가 네. 있다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이라는 잣대도 서로가 충분히 성숙할 수 있고 그 성숙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갖고 이렇게 네. 말이 안 나오겠지만 네.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뭐 이거 사세요, 액세서리 이거 얼마예요? 어머 이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있다고 생각. 이게 아무리 오지 않은 현실이라고 해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탕은. 소박한 삶에 대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까살미야 하면서도 네. 그게 보면 직장 다닐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지만 까살미를 한다고 딱 결정했을 때는 그걸 다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쁘게 그리고 그것도 어린이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결심들이 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편에게 이제 좀 질문을 해볼 건데요. 되게 곤란할 수도 있어요. 몇 대째 그 신앙생활을 해 하시는 그 구교 집안에서 수도원에 가기 전에도 큰 결정이셨을 거고 나오실 때도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성소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의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많은 역사이겠지만 어떻게 그런 길이 되셨는지 그래서 좀 간략히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주 어릴 때 어떤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구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고모님 집에 가면은 다 저녁에 기도하시는 모습, 네.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그리고 어머니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 왜냐면 일찍 돌아가셔갖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 그래갖고 네. 좀 애정결핍이 좀 많죠. 그래서 네. 부인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많이 받으려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예, 잘하시는 거구나. 예, 예, 예. 부인은 아셨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나한테 잘하는 거? 아, 그건 아니고 워낙 심성이 예.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이 말을 보라고. 착하다, 나 착하다. 드라마 볼 때 네. 이렇게 그 엄마 엄마가 나오면 울어요. 울어요. 그럼 저는 가서 어떡해. 저기 수건 갖다 줘요. 울 때 한국에 그러다 남자는 세 번 울지 운다 말라고. 일상에. 그게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좋다. 수건 갖다 이런 울라. 그리고 아내면. 저도 옆에서 한 끝으로 막 네. 같이 울어요. 네.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또 감정이 굉장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잠시만 제가 아내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독신 생활이 더 어려우셨어요? 결혼 생활이 더 어려우셨어요? 결혼 생활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저를 더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결혼하면 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사랑을 줘야 될 시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배려받길 원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에서 어렵고 많은 성숙의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장난기가 발동을 네. 했는데요. 두 분 다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예. 이제 손 들어서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네, 눈 뜨세요. 네, 이건 나중에 방송되고 방송 보세요. 네. 난 몰라. 예, 예. 난 몰라. 네, 저는 그냥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두 분이 아마 긴 이야기가 또 될 것 같아요. 어쩌나. 달라.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결혼 생활의 어떤 철학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완성의 단계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네. 나를 더욱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향기가 옆에 사람들에게 좀 향기를 뿜으면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삶의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차피 인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네.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또 언젠가는 마지막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길을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면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삶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완성의 길로 가는 게 부부의 어떤 결혼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하죠. 만약에 지금은 까사미와도 두 분이 이렇게 함께 같은 지향점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죠? 글쎄요, 어떻게 그때 가서 결정해야죠. 지금은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해야죠. 지금은 오지 않은 사건을 갖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남편 성격이 이런 성격이세요? 예,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찬성하는 게 그 5년 됐든 10년 됐든 까사미가 문을 닫았을 때는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둘이 네. 고민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설레기도 해요. 네. 우리 아내는 이게 좀 약함이야. 혹은 남편은 이게 약함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짓궂게도.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그 어떤 네. 단점이 결코 단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아내가 잘 못하는 부분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약간 거예요? 일단은 건강도 좀 약하고요. 체력. 예, 체력이 네. 좀 약해요. 그리고 음식도 잘 못해요. 네. 근데 그게 네. 어떤 면에 저에게 더 풍요로움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요리를 잘한다면은 네. 제가 좋은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기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부인이 그걸 조금 못하니까 제가 네. 조금 잘하니까 네. 제가 그걸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칭찬을 들어요. 네.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저에겐 더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거죠. 좋습니다. 예. 아내는 남편이 이런 게 조금 약함이에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네. 거절을 잘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쪽에서 부탁하면 할 수 있는 일은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지금은 이해 많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특별히 남편의 단점이라는 것은 별 없어요. 네. 너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안 느껴졌다. 이걸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아이고, 어떻게 해봐도 제가 정말 질문도 좀 짓궂게 하고 이렇게 해봐도 참 두 분이 그 신뢰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약간 장난스럽게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서로 좀 섭섭한 게 나와주나 이런 걸 해봐도 참 성숙하고 이 신뢰가 기반된 위에서 이 두 분이 함께 행복히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질문을 하나 또 달리 해보자면 두 분이 사는 모습이 별로 계획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까사미아를 운영하는 방법도 그러고 뭐가 느슨해요.
아이들이 그냥 오면 받고 그냥 프로그램 없이 놀다 가고 뭔가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까사미아 이후에 10년 그 계획은 또 뭐가 있어요? 예, 저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한 네. 60이 되면은 네,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 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지. 네, 그렇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네, 어떤 새로운 만약에 이것이 또 새롭게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뭔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분이 원하시는 네. 일이 뭘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응답을 하자. 이 나이에도 뭐 선교? 뭐 막 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거는 네. 저희 생각일 뿐이고요. 네, 이제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는 예측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기다릴 뿐이에요. 평신도 네, 뭐 선교사도 한번 선교사로서. 꿈꿀만 하다. 근데 네. 그러려면 건강이 일단은 허락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꿈은 있지만 그때까지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의 꿈이 또 지금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 손길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도록 또 두 분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대책 없어 보이는 게 이토록 행복해 보이는 건 제가 좀 드물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들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꿈을 설렁설렁 성취해가고 어떤 이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갑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을 보면서는 좀 느슨한 듯 설렁설렁한 듯한데 아주 행복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는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열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개방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하늘나라를 미리 당겨서 보는 느낌입니다. 이 두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빌고요. 또 많은 세상의 부부들이 이 두 분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조화로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함께 담아봅니다. TBC 평화방송